리버풀입니다. 현재 새로운 시즌이 시작됐고 1라운드에서는 승격한 리즈와 2라운드에서는 대대적인 선수 보강을 한 첼시를 꺾으며 2연승으로 기분 좋게 출발한 리버풀인데요. 이번 시즌 리버풀의 목표는 리그 우승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위해선 지난 시즌 중간중간 보여주었던 부진한 경기력을 다소 타파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중원의 창의성을 더해줄 선수가 필요한 리버풀입니다. 현재 중원의 선발 라인업을 바이날둠, 파비뉴, 핸더슨, 햄파둠 라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세 명의 선수들은 중원에서 창의적으로 플레이를 가져가며 패스를 넣어주는 스타일의 선수들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방에 마네, 피르미누, 살라, 마누라 라인에게 곳곳이 패스를 위협적으로 넣어줄 선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피르미누를 대체하거나 그의 백업 스트라이커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현재 마누라 라인에서 피르미누의 역할은 정통 스트라이커의 역할과는 다소 다르죠. 득점을 하기 위한 움직임보다는 마네와 살라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연계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며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주는 피르미누인데요. 현재 피르미누의 득점력이 다소 부진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역할이 정통 스트라이커 역할이 아니더라도 팀의 최전방 공격수에게는 득점력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르미누를 대체할 자원이 필요하고 동시에 그의 백업 자원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스쿼드 내에는 디보크 오리기가 있는 상황인데 임팩트 있던 골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좋은 활약을 했다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너무 길어지면 너무 그러니까 빠르게 한번 이적 시장 현황 보러 가시죠. 오피셜이 나온 선수입니다. 첫 번째 선수는 콘스탄티노스 치미카스입니다. 96년생의 그리스 국적의 좌측 풀백인데요. 이적료는 약 178억 원 든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걱정됐고 불안했던 윙백의 백업 자원들이 드디어 영입된 리버풀인데요. 원래 리버풀의 영입 대상은 지난 시즌 노리치 시티에서 활약했고 이번 시즌 뉴캐슬로 이적한 자말 루이스였습니다. 노리치와 리버풀 사이에 이적료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리버풀은 2순위였던 치미카스를 선회한 상황인데요. 우선 이 치미카스의 장점, 첫 번째로는 가격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풀백 품귀 현상이라고 불릴 만큼 좋은 윙백 자원 구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특히 좌풀백 더욱더 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준수한 자원이라고 알려진 선수를 200억도 안 되는 가격에 데리고 왔다는 것은 완전 대박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제가 이 선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치미카스의 장점으로는 스피드가 좋고 드리블링이 좋습니다. 상대의 강한 압박에도 능숙하게 풀고 나온 능력이 있고 또 크로스 플레이를 자주 하는 선수인데요. 크로스가 로버트슨만큼 매섭지는 않지만 치미카스 역시 좋은 킥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은 역시 리그 적응과 팀의 적응에 대한 문제겠죠. 지난 프리시즌 경기에서 밀러와 호흡이 안 맞은 것 때문에 제임스 밀러에게 욕먹은 적이 있었는데요. 아직 이적 초반이니까 빠르게 팀 적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선수는 티아고 알칸타라입니다. 91년생 스페인산 중앙 미드필더죠. 이적료는 약 412억 원 들었습니다. 티아고의 장점을 꼽아보자면 기존 리버풀이 필요했었던 중원의 창의성을 더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전이라고 볼 수 있는 바이날둠, 파비뉴, 핸더슨 이 세 선수는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상대와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역할을 많이 해주었는데요. 여기에 티아고가 합류하면서 전방에 침투하는 살라와 마네에게 더 위협적인 스를 찔러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티아고 자체의 능력은 이미 챔피언스 리그에서 충분히 보여주었기 때문에 리버풀에서도 그 능력을 충분히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최전방의 마누라 라인과의 호흡이 가장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티아고의 경우 10번, 8번, 6번 룰 이 중앙 미드필더 어느 구역이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리버풀 플랜 B라고 볼 수 있는 4-2-3-1을 보다 명확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언에서도 4-2-3-1의 3선으로 뛰었기 때문에 4-2-3-1에서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클롭 감독이 티아고를 필두로 어떻게 중원을 조합해서 나올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4-3-3의 6번 롤로 나왔을 때 티아고의 수비력이 엄청 좋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수비에 대한 관여도는 상당히 높고 지능적으로 똑똑해서 수비를 해내는 능력은 충분하지만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기 때문에 동료 미드필더가 있는 게 더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번째 선수는 디오고 조타입니다. 96년 포르투갈 중심의 윙포워드죠. 이 종류는 울버햄튼으로부터 613억 원을 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 선수의 장점을 꼽아보자면 살라와 마네 이 두 선수의 백업과 동시에 최전방에 함께 기용하며 빠르고 매서운 3톱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타 역시 드리블링, 스피드는 물론 득점 욕심까지 있기 때문에 살라, 마네가 없더라도 그들의 역할을 충분히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티아고와 마찬가지로 플랜 B라고 볼 수 있는 4-2-3-1을 보다 더 명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타의 경우 주로 왼쪽에 기용되지만 오른발, 왼발, 양발 모두 좋기 때문에 좌우측 어디든 기용받을 수 있어서 4-2-3-1을 나올 경우 최전방에 살라, 2선에 조타, 피르미노, 마네가 기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리그 적응의 경우 울버햄튼에서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드리블링, 스피드, 심지어 수비관여 오프더볼 움직임에도 상당히 장점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골 결정력이 다소 아쉽습니다. 이게 최대의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번째 선수부터는 오피셜이 아닌 현재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번째 선수는 와포드의 이스마일라 사르입니다. 마네와 살라의 백업 윙어를 찾던 리버풀은 와포드의 이스마일라 사르와 가장 강하게 연결됐었죠. 하지만 와포드가 터무니없는 이적료를 요구하면서 다른 포지션 보강에 더 힘썼던 리버풀은 결국 울버햄튼에 디오고 조타로 선회했고 디오고 조타를 영입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로선 사르의 영입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만약 사르가 이적한다면 리버풀이 아닌 다른 팀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샬케의 센터백이죠. 오장 카박입니다. 현재 풀백 백업, 공격수 백업, 창의적인 중앙 미드필더 외에도 거두되고 있는 보강 포지션이 버질 반다이크의 파트너 센터백이죠. 가장 유력하던 자원은 샬케, 분데스리가 샬케의 오장 카박이었습니다. 현재 떠오르고 있는 센터백 중 한 명이죠. 오장 카박의 경우 현재 샬케가 나포세이를 선언하고 있는 중이라 영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이적료 역시 400억 근처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조타와 티아고를 영입한 리버풀이 재정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오장카바까지 영입할 가능성도 낮아 보이긴 하는데요. 현재 리버풀의 유력 기자인 제임스 피어스는 디오고 조타를 끝으로 리버풀의 영입은 없다 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 로브렌까지 팀을 떠난 상황에서 4옵션 센터백을 안 사냐라는 이야기가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재정적인 이유로 영입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클럽 감독은 4순위 센터백으로 파비뉴를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첼시 경기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상대의 에이스를 적절한 타이밍에 끊어내는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파비뉴를 센터백 옵션으로 데리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시즌 팀을 떠난 명단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랜 시간 동안 리버풀에 몸담고 있었던 아담 랄라나가 브라이튼을 이적을 했습니다. 랄라나의 경우 좋은 능력을 가진 선수로 평가받았었지만 항상 부상이 발목 잡았죠. 결국 중원에서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밀리게 됐고 결국 이적을 선택하며 FA로 떠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데안 로브렌입니다. 로브렌 역시 출전 기회를 잡기 위해 제니트로 이적을 선택했습니다. 이적료는 약 164억 원으로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선수는 2002년생의 우측 윙백 키아나 후버입니다. 현재 맷 도어티의 대체자가 필요한 울버햄튼이 약 134억 원의 이적료에 옵션 67억 원을 더해주는 조건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15% 세론 조항까지 붙인 상황이라 미래 값어치를 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아놀드도 어리지만 현재 아놀드의 백업으로는 네코 윌리엄스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후버에게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이적시켰다고 리버풀은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팀을 떠날 수도 있는 선수를 꼽아보겠는데요. 한 명뿐입니다. 역시 2000년생의 어린 선수죠. 리암 브루스터인데요. 팀 내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공격수 유망주 중 한 명이고 현재는 웨스트 브로미치, 셰필드 수정공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디오고 조타의 영입으로 입지가 흔들릴 것이란 예상이 있어서 이적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아직은 진전된 이야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재미로 보는 2020-21 시즌입니다. 좋은 자원들이 영입된 만큼 다양한 자원으로 다양한 전술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리버풀 홈풋볼의 예상 라인업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골키퍼는 알리송, 포백의 아놀드, 고메즈, 반다이크, 로버트슨, 미드필더의 핸더슨, 파비뉴, 티아고, 포워드의 살라, 피르미누, 마네입니다.
우선 중원의 조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티아고가 영입된 만큼 티아고를 중심으로 중원 조합을 가꿀 수 있는 리버풀인데요. 우선 티아고가 포함된 조합 위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티아고, 파비뉴, 핸더슨, 티파헨의 경우 알칸타라에게 10번 룰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선에 가깝게 배치하여 전방에 창의적인 플레이를 요구할 수 있고, 또 핸더슨과 파비뉴로 후방에서 볼에 대한 점유율을 높이고 공격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조합의 경우 가장 안정적인 또 이상적인 조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합의 경우 티아고, 핸더슨, 바이날둠, 티헨둠의 경우 티아고에게 8번 룰을 맡기며 공격에서의 전반적인 공격을 맞춰가는 역할을 줄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바이날둠의 침투 플레이와 티아고의 패스 플레이가 좋은 공격 옵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 번째 조합은 티아고, 파비뉴, 바이날둠, 티파둠 라인입니다. 다른 라인업보다 4-2-3-1의 형태를 띈 공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티아고가 파비뉴와 함께 3선으로 배치하여 후방 빌드업부터 공격에서도 전반적인 공격 경로를 설정해준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형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에서 보여주었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4-3-3 외에 플랜 B는 역시 4-2-3-1인데요. 3선에는 핸도, 티아고, 2선에는 조타, 피르미뉴, 마네, 최전방엔 살라입니다. 이렇게 되면 티아고와 핸더슨의 적절한 공격 가담, 그리고 빠르고 드리블 좋은 선수들이 좌우 측면을 흔들어주고 피르미누가 중앙에서 공격의 키가 되어주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최근 피르미누의 폼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얼른 살아나야 이 전술도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여기까지가 리버풀의 이적 현황이었습니다. 이제는 영입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상황에서 이번 시즌 리버풀이 얼만큼 시즌을 풀어갈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이번 시즌에도 우승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그럼 안녕.